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만들어지는 역대 고졸라들 랭킹 영상입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스크린에 등장했던 고졸라들의 전투력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티어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믹스 고졸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위 매기기 복잡한데 코믹스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복잡한 계산들 대부분이 해외 팬분들이 해주셔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했습니다. 설명란에다가 최대한 정보 출처들을 올릴 것이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와 고졸라는 작품 수가 가장 많은 고졸라로 각양각색의 괴술들과 전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모스라, 라돈, 킹 기도라, 헤도라, 에비라, 메카고졸라, 킹시저, 앙기라스, 티타노사우루스, 메갈론, 가이간, 진짜 엄청 많은 괴수들과 싸운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이기지도 않았고 어떤 전투들은 다른 괴수들과 팀업해서 이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쇼와 고졸라는 메카고졸라의 목을 꺾는 등 6탄전에 매우 능합니다. 사실상 열선으로도 못 뚫는 것을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가톤급 펀치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을 무시하는 드롭킥. 쇼아가 전투한 괴수들 중 킹 기도라는 특히 강력한데요. 작중 기도라가 금성의 표면을 며칠 만에 완전히 파괴했다는 대사가 있었고 행성 파괴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고졸라는 이러한 기도라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었고 심지어 이 친구를 우주에서 라돈과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네, 고졸라가 우주에서도 싸웠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이간이나 메카고졸라 같은 적들의 공격에 의해 피를 잔뜩 흘리고 중사가 있는데도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습니다. 사실상 생존력 하나는 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와 고졸라의 열선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강적들을 상대할 때 열선보다는 주먹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이세이 고졸라는 고졸라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전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졸라 vs 바이올란테에서 슈퍼 X2가 고졸라와 전투하는데 이 슈퍼 X2는 고졸라의 열선을 흡수해서 그것을 1000배 증폭시켜 발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식 고졸라 가이드북에 의하면 헤이세이의 방술성 온도가 50만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다가 1000을 곱하면 슈퍼X가 발사하는 증폭 레이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5억 도시에 가까운 열선을 고졸라가 반복적으로 맞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온도는 태양의 중심부보다 뜨거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고졸라는 이런 미친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졸라 vs 모스라에서 바트라가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는 원석을 파괴하려 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고졸라가 행성급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졸라 vs 스페이스 고졸라에 등장하는 스페이스 고졸라는 고졸라의 세포가 우주에서 돌연변이한 형태인데요. 제작자 인터뷰와 고졸라 PS4의 캐릭터 설명란을 통해서 스페이스 고졸라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탄생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고졸라는 블랙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졸라의 세포 하나가 블랙홀과 초신성 폭발을 전부 견딜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리고 또 거기서 탄생한 블랙홀 생명체와 고졸라가 다시 싸우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낮게 봐도 이거는 별급 이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닝 고졸라가 있는데요. 작중에서는 고졸라가 폭발하면 지구도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발사할 때마다 강력해지는 무한 나선 열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그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서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밀레니엄 고졸라는 1998년에 재앙 이후 토호가 고졸라를 부활시키고자 만든 고졸라입니다. 기본 고졸라의 방사열선에 더해 G셀이라는 재생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모든 부상을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G셀을 흡수의 능력을 따라하는 외계 교수인 오르가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높습니다. 이후 마 4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메가기라스를 죽이는 그리고 중력을 무시하는 슈퍼점프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질라는 인간이 만든 지름 1m의 인공 블랙홀을 살아남았습니다. 처음 날라온 건 살아남고 마지막 거는 맞고 나서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데, 지름 1m의 블랙홀이 엄청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구를 블랙홀의 질량으로 바꾸면 크기가 겨우 9m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질라는 111개의 지구가 위에 깔리는 것을 살아남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랙홀이 움직이는 속도도 포함 안 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는 더 높을 것입니다. 아무리 낮게 봐도 행성급에서 다중 행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MK의 고질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었던 병사들의 유령들로 이루어진 유령 고질라입니다. 작중에서도 고질라를 전쟁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의 집합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질라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히로토시 이사야마라는 캐릭터가 고질라가 일본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어난 일을 잊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고통을 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와우, 이거 꽤나 의미가 깊게 가네요. 네, 제가 이래서 고질라 프랜차이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GMK는 모스라 에너지를 흡수한 기도라의 공격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흡수하고 더 강력한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폭을 한 뒤 심장이 해저 바닥에 남아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높습니다. GMK의 방사열선은 상대 괴수들을 거의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한데요. 작중 고질라의 방사열선이 버섯구름 폭발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터졌던 리틀보이와 팬맨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틀보이는 15킬로톤, 팬맨은 21킬로톤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과 비슷한 위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격력과 방어력 면에서는 다른 고질라들에게 밀리기는 합니다. 기룡 고질라는 여러모로 평균적인 고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작중 캐릭터들이 고질라의 방사열선이 순수한 방사능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복잡한 과학적 상식을 제외하고 얘기하자면 순수한 방사능은 사실상 빛보다 빠릅니다. 물론 작중 고질라의 열선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순수 방사능설을 믿는다면 고질라의 열선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주장을 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룡은 그 고질라의 열선에 반응할 수 있었고, 고질라 또한 기룡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격과 반응 속도 또한 극초음 속에서 빛의 속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기룡 고질라의 맷집은 기룡의 앱솔루트 제로 캐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중 제로 캐논으로 빌딩 3개를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BS 배틀 팬덤의 유저가 낸 계산 결과에 따르면 빌딩 3개의 부피를 원자 단위로 쪼개버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109.245 페타톤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앱솔루트 제로는 절대 영도로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온도의 최저점을 가리키는데 0켈빈 또는 마이너스 273.15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 영도는 역사상 도달된 적이 없는 온도입니다. 사실상 물체에 존재하는 모든 열기를 뽑아내야지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도달하면 모든 원자의 활동이 멈추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고질라는 그러한 절대 영도를 정통으로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룡 또한 제로 캐논 폭발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고질라는 그런 기룡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적어도 대륙급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제로 캐논 폭발에 다중 대륙급인 500페타톤 값도 있기는 하지만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재생 능력은 딱히 없습니다.
사실상 제로 캐논을 맞고 고질라 가슴에 크게 흉터가 남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널 워즈 고질라는 작중에서 캐릭터들이 구체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또는 깨어남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낼 정도로 강력한 친구입니다. 제작자들이 인터뷰 등에서 그 고질라의 전투 스타일을 UFC 파이터와 비교하기도 했고, 몬스터엑스와 가이간을 제외한 모든 괴수들을 거의 발라버리는 수준으로 이긴 전적도 있습니다. 파이널 워즈는 애니 주인공처럼 전투 중 점점 강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작중 몬스터엑스와 전투할 때 초반에는 그래피티 빔 맞고 바로 땅이 무릎을 치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몬스터엑스와 동등하게 싸우고 더 나아가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고질라가 운석 고라스를 향해 열선을 발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릭 산티아고님의 계산에 따르면 열선의 에너지는 초당 7.066 페타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파이널 워즈의 열선 온도가 쇼와의 열선 온도인 10만 도시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파이널 워즈의 정확한 열선의 온도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산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몬스터엑스가 타고 온 고라스의 파괴력을 측정해 볼 것입니다. 이번 계산도 XSG님의 것을 인용할 것입니다. 픽셀 스케일링을 통해 운석이 화면상 782 픽셀이고 고질라 열선의 지름이 166 픽셀이면 운석의 지름을 178.2201232262m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돌리면 운석의 부피가 2371만 1489.06071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제가 직접 계산기까지 돌려봐서 확인했습니다. 몬스터 X가 운석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 80%가 비어있다고 가정하면은 운석의 부피가 1896만 9191.248 574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운석의 평균 밀도를 적용하면 운석의 무게는 758억 7676만 4994.296kg이 됩니다. 몬스터 X의 무게인 6만 메트릭 톤을 더하면 고질라 머리 위에 떨어진 운석의 총 무게는 759억 3676만 4994.296kg 또는 8370만 5950.968220552톤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석이 충돌할 때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533.8363126912 페타톤입니다. 운석이 분쇄가 되었다고 가정하면은 4.6043381 엑사톤 또는 14.2801211361 엑사톤 값이 나오지만 이 계산값들도 모두 다중 대륙급 안에 들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신 모드로는 카이저 고질라가 있는데요. 가이드북에서는 헤븐리 고질라라고 불립니다. 버프를 먹기 전과 후의 열선 파괴력과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전에는 카이저 기도라한테 한 방에 날아갔다가 후에는 카이저 기도라 머리를 열선 한 방으로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저 기도라는 공식적인 프로모드를 통해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수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세계관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카이저 기도라를 죽일 때 일어나는 폭발은 픽셀 스케일과 증발 에너지를 따지면은 204.9484271033 엑사톤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낮게 잡아도 6.58에서 67.6 페타톤입니다. 레전더리 고질라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상 다음 연대에 또 영화가 나오는데 이미 있는 정보만 해도 차고 넘쳐가지고요.
킹 오브 몬스터에서 고질라와 기도라 모두를 죽이기 위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를 투입하는데, 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 프로토타입이 산소를 파괴하는 효과 외에도 사실상 폭탄처럼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소설 버전에서도 기도라가 옥시즌 디스트로이어의 폭발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선사시대 당시 고질라가 방사 열선으로 기도라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었다는 얘기와 현재 고질라가 킹 오브 몬스터 이후 엄청난 버프를 먹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질라 열선의 위력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의 폭발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펜의 계산값에 의하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의 위력은 3페타톤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콩이 메카고질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도끼의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질라와 콩 모두 체력이 절반 소진이 되었고, 고질라 방사열선이 3페타톤이고 고질라 열선으로 도끼를 충전한 시간을 고려하면 홍콩 마지막 전투 때의 도끼의 파괴력은 9.3페타톤이 됩니다. 사실상 풀파워 고질라가 메카고질라를 원샷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4 고질라 가이드북에서 몬스터버스 고질라의 방사열선이 체렌코프 방사선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물속 안에서는 빛보다 빠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극초음속 메타가 더 안정적이기는 해서 티어를 정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자와의 핵폭탄으로 버프 먹은 고질라는 머리를 재생시킬 정도로 재생력이 좋은 기도라를 사실상 이기기 시작했을 정도로 강력하게 변했고, 버닝 고질라는 사실상 기도라를 원샷시킬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버닝 고질라의 파괴력은 9.63에서 57.72 제타톤, 사실상 다중대륙에서 작은 행성 레벨입니다. 소설 버전에서 고질라의 열선이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 서브아톰이라고 하는데요. 서브아톰 메타를 적용하면은 외성급까지 볼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수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기는 해서 티어를 정할 때 이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서브아톰이 언급은 됐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작은 행성급이 몬스터버스의 최대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더 볼 게 있나요? 작중 금색 스파게티와 딸려오는 블랙호드를 파괴한 것을 감안하면 별급 또는 거성급입니다. 네, 이거 하나면 솔직히 설명이 다 돼요. 그리고 사실상 안 보이는 쉴드 덕분에 무적입니다. 쉴드가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EMP 장치 모시기밖에 없었는데, 이 편에서 사실상 쓸모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사실상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금색 스파게티도 물리치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이게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네, 질라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럼에도 고질라 프랜차이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D티어는 어쩔 수 없지만 원조 고질라는 D티어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조사 필요 없이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티어는 바로 신 고질라입니다. 신 고질라는 원조 고질라를 제외하면 가장 약한 고질라입니다. 대부분 저의 주장은 신고질라 대 레전더리 고질라 영상 때 했지만, 벙커버스터에 피 흘리는 것은 고질라 기준으로는 매우 약한 것입니다. 물론 열선을 여러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가 방전된다는 문제가 있고, 거기다 6탄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다른 괴수들과 전투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신고질라의 느려 터진 진화 속도는 전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첫 C티어는 GMK 고질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 강력해 보이는 고질라잖아요. 열선 발사 때 막 버섯구름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유령 고질라라는 것을 제외하면 약점 노출이 되면 자폭할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AP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도시급이기 때문에 다른 고질라들에 비하면 약하지만
뭐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가장 약한 고질라도 막 다른 프랜차이즈 캐릭터들과 비교하면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C티어에 있다고 해서 꼭 약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C티어는 바로 싱귤러 포인트 고질라입니다.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홍진 아키타이프 때문입니다. 사실상 울티마를 둘러싼 홍진이 도쿄 전체를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급에서 작은 나라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선이 대기권을 뚫는 등 강력한 열선 공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6탄전에서는 진짜 허접이 제트제기어에게 밀릴 뿐만 아니라 이속 자체가 엄청 늘기 때문에 진짜 홍진 없으면 특출난 게 없는 고질라입니다. 작중 울티마가 우주를 파괴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파괴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4차원 아키타이프 광만 잔뜩 설명해줘서 사실상 울티마 관련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첫 B티어는 슈아 고질라입니다. 전투 경험이 가장 많은 고질라 중 하나이면서도 팀플레이 애착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괴수들과 팀업해서 이긴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아 시리즈의 최강자인 쇼아 기도라와 전투력이 같다고 할 수는 없고 열선도 고질라들 중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B티어에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나온 고질라들보다 더 높은 티어에 있는 이유는 6탄전에서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기도라나 메커 고질라 등의 헤비급 적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중 슈아 고질라가 피를 잔뜩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정신력과 맷집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아 고질라는 B티어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올라갈 고질라는 기룡 고질라입니다.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기룡의 앱솔루트 제로 캐논 때문인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룡 고질라의 전체적인 스펙이 현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쿄 SOS에 등장한 기룡 3기가 기룡 2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꽤나 강력한 고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슈아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뒤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티어 구간입니다. 그 A티어에 안착할 첫 고질라는 레전더리 고질라입니다. 이 고질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기입니다. 지금 공격력, 방어력, 속도 정말 뒤처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룡처럼 엑사통크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할로우 어스 열선이나 버닝 모드 등 훨씬 강력한 AP를 자랑합니다. 이 녀석은 열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콩을 6탄전으로 때려 눕힐 수 있었습니다. 맷집은 자신의 공격력의 한 10배 이상의 공격도 버틸 정도로 단단하고 헤비급 괴수들과 전투해온 엄청난 노하우와 그 전투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고질라들과 전투한다고 가정할 때 열선을 발사하든 아니면 뭐 밟아 죽이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질라가 고질라 티어리스트가 아닌 뭐 시네마틱 유니버스 티어리스트 같은 데서 랭킹을 해도 거의 탑 10 후보 안에 들 강력한 친구입니다. 레전더리 고질라를 이기려면 행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 다음 A티어는 파이널 워즈입니다. 사실상 카이저 버프 때문에 이미 강력했던 고질라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전더리 고질라처럼 엑사톤급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AP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레전더리와 파이널 워즈 둘 중 누가 더 우월한지 솔직히 가려내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여기 B티어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앞뒤가 바뀔 수 있지만 근데 전투 스타일을 비교하면은 파이널 워즈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카이저 모드가 레전더리의 버닝 모드보다 약간 AP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제 생각에는 파이널 워즈가 더 위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은 레전더리가 앞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둘이
비슷하게 동급입니다. 그래서 같이 A티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S티어 고질라들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밀레니엄, 헤이세이, 어스 고질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셋이 S에 있는 이유는 바로 블랙홀 스펙 때문입니다. 밀레니엄이 그나마 블랙홀 사이즈가 작아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헤이세이는 아예 블랙홀에서 탄생한 궤도와 전투했고 아니고지는 블랙홀 3개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1인자, 2인자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지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설정상 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느릿하지만 쉴드 때문에 죽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현재 고질라 티어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한 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제 티어리스트입니다. 앞으로 나올 그 토어의 새로운 고질라 프랜차이즈와 레전더리의 그 애플 TV 고질라 그 드라마랑 그리고 다음 연도에 나올 고질라 X콩까지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조정을 하겠지만은 현재 제 입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